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른들은 왜 반려동물을 키울까요? 어른들은 특히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 배우고 보살핌과 사랑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왜 그럴까요? 왜 재산이 늘어날수록 개, 고양이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가 되어 평생 고양이들 곁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털복숭이 반려동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사람의 심리적 불편함과 직결됩니다. 지배하고 싶은 욕망, 약한 동물을 희생시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사람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욕망, 자신에게 의존하는 동물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숨겨진 허영심.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개, 고양이, 기니피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젊은 가정이 반려동물을 선호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상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TV 화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2명 중 1명꼴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비온 뒤 버섯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위한 서비스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옳다고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위한 투쟁 기간 동안 국가가 가족 4개 입양과 의식적인 출산 거부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그들도 그러한 생각, 아이를 개나 고양이로 대체하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장려하는 방식의 해악을 깨닫고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사랑해. 이건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야 라고 말할 거야.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할 거야. 사랑은 좋은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매우 위험하고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입장처럼 보여. 아무도 고기를 먹고 동물을 죽이고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을 착취하는 걸 거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물에 대한 사랑을 동등하다고 여기는 건 매우 불합리한 거야. 이건 잘못된 입장이야. 어리석고 기만적이고 유치해. 그래, 나는 어른이 되어서 개를 키우는 걸 유치함, 심리적 문제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아동 심리학은 별개의 주제입니다. 아이들은 특정 발달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유아기가 되면 정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관리 산업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털복숭이 친구의 도움으로 걱정을 없애고 소통의 환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개를 키우겠어. 매년 길일은 개와 고양이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죽고 광견병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경 쓰지 않고 허영심만 부립니다. 당신은 인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수입니다. 그러한 활동은 지구상에 더 많은 생명체를 죽이고 환경을 더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개를 키우면 유지관리 및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일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가 15년이나 20년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5에서 30세가 되었을 때 개를 키우지만 가족 구성원과 같은 동물이 당신이 살아갈 때 어떤 부담이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45세나 50세가 되면 수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때마다 건강 문제가 먼저 나타납니다. 유기동물 문제, 안락사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애완동물을 부모에게 버립니다. 어른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결국 조부모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만 10에서 15년이 지나면 많은 가족들이 몰래 애완동물을 싫어하게 됩니다.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가족에게 비극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스스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애완동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애완동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과 생명의 모든 현상을 사랑하지만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친절한 조언과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린 나이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삶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대체가 일어나고 어쩌면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이미 매우 낮은데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주민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목격한 선진국의 전형적인 동물 숭배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들은 키스를 받고, 품에 안기고, 보석을 받고, 금리와 다이아몬드를 받고, 물려받습니다. 사람들아, 정신 차려. 그들은 그저 동물일 뿐이야. 소시지를 먹고 고기 사료를 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농장 동물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을 돕는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당신은 이중적인 존재야. 미생물도 죽고 식물도 죽는다. 때로는 자신보다 애완동물을 더 잘 대하기도 해. 나는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위해 비싼 통조림 연어를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해 남은 돈이 없었다. 애완동물에게는 고급 사료를, 자신에게는 품질이 낮고 싼 인스턴트 라면을. 내 친구 중 한 명은 고양이에게 사람 이름을 부르고 내 딸,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다. 사람들아, 정신 차려. 휴머니즘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강요된 사랑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1000번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에서 인간의 마음, 합리적인 행동, 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친척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이롭지 동물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이롭지 개에게 주는 것이 이롭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데? 여행과 관광이 왜 과대평가되는가? 영상 아래 댓글에서 저를 비난했던 것처럼 저는 관광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건강에 해로운 심리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지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고 제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